자, 이번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원주민들의 토지나 건물을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주민들은 떠나죠.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토지공사면 토지공사가 해당 그 시가지 사업을 해서 나중에 일반 분양 같은 걸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의 토지 같은 게 있을 때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된 시가지에다가 환지를 교부하는 방식이니까 그 개발의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이고 개발의 이익이 사업 시행자에게 돌아갈 때는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용 방식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수용 방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수용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수용 방식에서는 5가지로 좀 나눠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용 사용의 일반 절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업 시행자가 자 조합을 뺀 11명 시행자입니다. 조합을 뺀 11명.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못하고요. 조합을 제외한 11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소유권을 강제로 뺏으면 수용이고 용의권 같은 걸 강제로 뺏으면 사용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권리를 취득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뭐 앞에서도 뭐 조합 설립할 때 환지 방식 개발 계획에 만들 때 그때 나왔던 동의와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죠. 자,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전체 사업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면적 3분의 2가 소유라는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은 동의고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이런 동의 요건을 맞추셔야 돼요. 면적 3분의 2 소유, 토총 2분의 1 동의. 그렇다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나 국가나 지자체는 그런 동의 없이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민간 시행자만 수용을 할 때 동의가 필요하죠. 자, 두 번째, 수용 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할 때 그 매수 비용 같은 거 지급하는 감정가 같은 거 계산해서 매수하는 비용, 매수 가격이라든가 수용 절차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공취법상 사업인정 공취법을 준용을 해서 수용 절차를 처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취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특례가 하나 있는데 양가로 3번에 보시면요. 공취법을 준용을 할 때 아까 우리 앞에서 개발계획이라는 걸 배울 때 그 개발계획 내용 안에 세부 목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수용 사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세부 목록, 그 세부 목록 고시가 개발계획 고시할 때 같이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생기는 이 공취법상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죠.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요. 만약에 그 세부 목록을 실시계획 고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을 적용할 때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주제. 토지 상환 채권이죠. 자,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원하면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돈으로 안 주고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을 한 다음에 보상금의 일부예요. 일부를 이 토지 상환 채권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자, 주의할 점은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거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그거랑은 구별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의 맨 뒤에 가보시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시도지사가 발행을 해요. 그거 말고 수용 방식으로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나중에 이제 원금이나 이자를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 자,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3분의 1이 아닙니다.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넘지 않게 발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행자가 발행을 할 때는 지급보증. 자, 이것도 항상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나 정부 출연기관은 지급보증 필요 없고 민간 시행자만 지급보증. 그 다음에
채권의 이자율은 은행의 금리를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하고, 이 채권은 나중에 개발된 땅이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으로만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식 증권을 이제 이전할 때는 취득자가 원부와 채권에 둘 다 이름이 기재가 되어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는 것이죠.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이 김영식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전한다 그러면 취득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과 주소를 채권 원부와 채권에다 둘 다 기재해야지만 그 취득받은 사람이 제3자한테 자기 채권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권의 대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권 같은 거를 설정할 때도 그렇게 질권자가 자기 성명 주소를 채권과 원부에 둘 다 기재를 해야지만 질권자로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선수금의 수치. 자,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람은 다음 요건에 맞으면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수 있고 민간 시행자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금은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원형지라는 토지와 조성 토지를 사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바로 나올 건데, 원형지와 조성 토지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리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의 전부도 받을 수 있고 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는 개발 계획을 고시하고 나서 전체 사업하는 면적의 100분의 10 정도만 소유권이 있으면 되는데, 자,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면 실시계획의 인가까지 받고 나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맞춰야지만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요건이, 자, 공급하려는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은 나가야 되고 보증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는 100분의 10 정도만 소유권이 있으면 되는데, 민간 시행자는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 공사 진척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증서까지 모두 있어야지만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맞춰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강의에 다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